비보, 손흥민 이적 완료. 손흥민, 뉴캐슬 유나이티드 입단 완료. 손흥민과 함께 메시를 산 뉴캐슬 구단주. 지난 24시간 동안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적. 페루와 치른 6월 A매치 첫 경기를 졸전 끝에 이른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다음 상대 엘살바도르를 맞아 대량 득점을 노린다. 스포츠 탈장 수술에서 회복돼 정상훈련을 소화한 주장 손흥민, 30일 토트넘, 위 복귀 여부가 대승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59 독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일 오후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약체로 분류되는 북중미 엘살바도르와 6월 두 번째 평가전을 가진다. 앞서 한국은 16일 부산에서 펼쳐진 페루와 평가전에서 골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며 득점 없이 0에서 1로 패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대표팀에게는 반드시 큰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엘살바도르는 한국으로 오기 직전 일본과 A매치에서 0에서 6참패를 당할 만큼 전력이 한 수 아래로 드러났다. 피파, 국제축구연맹, 랭킹 75위인 엘살바도르는 한국과 처음 맞붙는다. 월드컵 본선에는 2차례 참가했으나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이 마지막이었다. 엘살바도르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대표팀에 소집해 전력을 끌어올렸고 2021 북중미 골드컵에서 8강에 올랐다. 하지만 일본전에서는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대패를 당했다. 감독 부임 후 첫 3경기에 서일무 2패로 아직 승리가 없는 클린스만 감독으로서는 배수진을 쳐야 할 만큼 절박해졌다. 특히 홈 A매치에서 2연패, 우루과이 1에서 2패 페루 0에서 1패는 전임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다. 벤투 시절 대표팀은 안방에서만큼은 극강의 실력을 발휘했다. 벤투호는 홈 첫 3경기 2승 1무, 코스타리카전 2에서 0승 칠레전 0에서 0무 우루과이전 2에서 1승을 비롯해 4년 6개월 동안 안방에서 굉장히 강했다. 페루와 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본 손흥민은 엘살바도르전을 통해 복귀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손흥민은 17일부터 정상훈련을 소화하며 엘살바도르전을 대비하고 있다. 드리블 훈련을 실시하고 1대1, 2대2 훈련을 통해 스프린트와 슈팅 동작 등을 큰 무리 없이 소화했다. 답답했던 공격의 활로를 뚫을 손흥민이 돌아온다면 좋은 컨디션을 보인 이강인, 22 야요르카, 황희찬, 27 울버햄튼 등과 어울려 효과적으로 득점 루트를 개척해 대량 득점할 수 있다. 전술적으로는 페루전에서 드러났던 수비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주목거리다. 대표팀이 주도권을 잡았던 후반 클린스만 감독이 4-3-3 형태로 변화하며 빌드업 체계를 빠르게 정비한 것은 긍정적이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직 여유가 있다. 그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면 화가 나지만 새로운 선수를 보면서 어떻게 성장시킬지, 카타르 아시안컵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수단을 꾸릴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과정이 카타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트넘 잔류냐, 이적이냐, 케인, 메뉴 레알, 이어 PSG까지 관심 오른쪽 화살표 메시 떠난 공격진 합류? 파리 생제르맹, PSG는 해리 케인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렐레보이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18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PSG는 케인을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스트라이커 영입을 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감독 선임과 관계없이 해당 포지션을 보강할 예정이다. PSG는 빅터 오시멘을 좋아하지만 란달 콜로 무아니처럼 이적료가 매우 비싸다고 밝혔다. 케인은 토트넘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이다. 프로 생활 초기에는 임대를 통해 경험을 쌓았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부임 후 본격적으로 토트넘 1군에서 기회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날카로운 골 결정력을 과시하면서 토트넘의 핵심 선수이자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매 시즌 팀 득점의 대부분은 케인의 몫이었다. 올 시즌 역시 개인 성적은 훌륭했다. 케인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전 경기에 출전해 30골을 터뜨렸다. 손흥민, 히샬리송, 데얀 쿨루셉스키 등 다른 공격 자원들이 부상과 부진 등 악재 속에서도 케인 홀로 제 몫을 다했다. 엘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 36골에 이어 득점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케인의 활약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뒀다. 리그 8위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한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UECL, 출전권이라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그 밖에 참가했던 다른 컵 대회에서도 일찌감치 탈락하며 올 시즌 또다시 무관에 그쳤다. 자연스럽게 이적 가능성이 발생했다. 특히 케인은 지난 3월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탈락 후 리그 4위 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승컵을 노려야 한다. 그것이 항상 목표가 되어야 한다. 4위 안에 드는 게 목표가 된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은 결과다. 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케인은 2020에서 21시즌 리그에서 23골 14도움을 몰아치며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차지했다. 그러나 토트넘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에 케인은 우승 커리어를 위해 구단에 이적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맨시티가 케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토트넘 구단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올여름도 거취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케인은 2024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계약되어 있다. 계약 기간 1년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전히 재계약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됐지만 구체적인 협상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PSG가 관심을 드러냈다. PSG는 최근 리오넬 메시와 결별했다. 메시와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공격진이 해체됐다. 우선 음바페의 경우 차기 시즌까지는 PSG에서 뛸 예정이지만 이후 이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격 보강이 필요한 만큼 케인이 거론되고 있다. PSG는 카타르 자본을 바탕으로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 토트넘의 요구 금액도 충분히 맞춰줄 수 있다. 다만 케인의 입장이 변수다. 그는 현재 EPL 통산 213골을 기록 중이다. 잉글랜드에서 몇 년 더 뛰면 앨런 시어러 260골 위 최다골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 3. 생각해봤어야 할 행동. 이례적 격분 오승환의 반성. 감독 면담 후 시즌 두 번째 엔트리 제외. 오승환은 18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 시즌 9차전에 앞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올 시즌 두 번째 말소. 오승환은 지난 3일 키움전 첫 선발 등판 후 다음 날인 4일 처음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8회 등판한 오승환은 2안타로 2실점, 1자책, 한디 좌완 이승현으로 바뀌었다. 교체 당시 공을 외야로 멀리 던졌고 더바웃에서 글러브를 패대기 치고 발로 차는 등 분로를 표출했다. 19년 프로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례적 장면. 해석이 분분했다. 지켜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라는 시선이 있었다. 연패 속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하위 추락 위기에 직면한 팀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의도적 행동이란 시각도 있었다. 어쨌든 최고참은 간절했다. 하지만 팀은 응답하지 못했다. 결국 삼성은 9회 말 이호연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고 6대7로 연전패를 당했다. 다음 날인 17일 수원 KT전에서도 삼성은 5대6으로 역전패하며 5연패에 빠졌다. 삼성 박진만 감독은 18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위 시즌 9차전에 앞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상대 타선에 맞춰 8회 오승환을 투입했다. 당초 3타자 상대 후 오승환에게 강한 알포드 타석 대 이승현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어제 오승환 선수와 면담을 했다. 팀 분위기가 다운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고, 팀을 생각했어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열심히 하려다 안 풀리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젊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를 정하지 않았지만 마음 추슬러서 퓨처스리그에서 준비를 하고 괜찮으면 바로 올릴 것이라며 올라오면 바로 마무리 복귀할 상황은 아니다. 상대 타선에 따라 이승현 선수와 8, 9회를 나눠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 손준호. 결국 구속 수사받는다. 점점 더 꼬여가는 현지 상황. 손준호, 30일 산동 타이산가 중국 현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그동안 임시로 구속된 상태, 형사구류로 조사를 받다. 정식으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현지 상황이 더욱 꼬여버린 것이다. 18일 중국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인민검찰원으로부터 손준호에 대한 구속 기준을 받았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중국 야오닝성 공안에 붙잡혀 형사구류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형사구류 기한이 끝나자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수사로 전환되면서 손준호의 유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현지에 따르면 기소까지 일반적으로 2개월가량 걸리고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재판까지 포함하면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손준호의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상황이 더욱 답답한 건 손준호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손준호가 정보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가 나온 정도다. 앞서 선양주자 한국총영사관은 손준호와 면담에서 사건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못한 채 신변 안전 정도만 확인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전한진 경영본부장 등을 급파했으나 소득 없이 돌아왔다. 중국 현지에선 손준호 소속팀 산동 하오웨이 감독과 선수들이 승부조작 등 혐의로 당국 조사를 받고 있어 손준호도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 정도만 나왔다. 또 최근 손준호와 같은 혐의로 체포된 중국 현지 에이전트가 손준호의 수뢰 혐의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역시도 결국 추측일 뿐 자세한 내막은 적어도 2개월 뒤 기소가 이뤄진 뒤에야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손준호 측은 현지에서 제기하는 승부조작이나 뇌물수수 등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혐의라고 반발했다. 40억 원대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인 데다 미드필더 포지션 특성상 승부조작에 가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적 과정에서 뇌물 관련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게 선수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가족들과 함께 잠시 귀국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돼 형사구류 상태로 야오닝성 차오양시 공항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손준호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멤버로 포항 스틸러스에서 프로에 데뷔해 전북 현대를 거쳐 2021년부터 산둥에서 뛰고 있다. 최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손준호를 서포트한다는 의미로 구금 중인 손준호를 대표팀에 발탁하기도 했다. 다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선수 생활이 기로에 서게 됐다.